서울특별시 마포구. 안녕하세요. 쌀을 활용한 건강식단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유승신 씨.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자리에는 늘 달달한 간식들이 항상 있었어요. 일하다가 좀 피곤하고 당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집중력 떨어지면 또 한 개 먹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먹고 음식 차려 먹기 귀찮으니까 어떨 때는 집에 가서도 그냥 인스턴트로 끼니 때우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왜 그랬나 싶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턴가 얼굴에 열이 오르고 혈압이 150을 넘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즐겨 먹던 뭐 빵, 국수 뭐 이런 것들이 혈압에 안 좋다는 거예요. 한식 위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죠. 과연 그 비법은 뭘까요? 바로 밥을 지을 때 녹차 우린 물을 넣는 건데요. 녹차 우린물로 밥을 하면 이렇게 녹차에 좋은 성분도 함께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이 자르르 흐르잖아요. 또 면 요리가 당길 땐 쌀국수면을 활용한다는데요. 라볶이에 라면사리 대신 쌀국수를 넣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훨씬 좋아요. 쌀 라볶이라니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승신 씨만의 건강 밥상 완성. 이렇게 쌀 식단으로 바꾼 지 약 10년. 과연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요즘은 다행히 혈압이 110에 70 정도 수준이에요. 혈압 수치도 많이 낮아졌고요. 밀가루 위주의 그런 음식들을 끊고 쌀로 대체하고 채소를 먹으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쌀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쌀 식단으로 바꾼 뒤 건강을 되찾은 유승신 씨였습니다. 네, 사례자께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에 밀가루를 끊고 쌀로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네. 쭉 보다 보니까 쌀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러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일단 쌀은요, 밀가루로 만든 면, 빵, 과자, 케이크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적습니다. 물론 뭐 혈당 지수도 훨씬 낮기 때문에 혈당 상승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현미나 잡곡으로 먹을 때는 이런 영양소, 미네랄들이 더 풍부하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혈당 관리에, 특히 혈압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 외에도 혈당이 좀 조절이 되지 않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밀가루 음식보다는 쌀밥 또 현미밥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쌀을 어떻게 먹으면 나에게 더 이로울 수 있을지 세 분의 전문가께서 건강 특성별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정리해 주셨어요. 네, 먼저 첫 번째. 뚱뚱한 당신. 보면서 뜨끔하시는 분 직설적인 거 아닌가요? 네. 계시다면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밥을 드셔야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상했지만 네. 쥐꼬리만큼 밥을 먹어라. 예, 밥량은 저건 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쥐꼬리만큼 먹으면 어지러워서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래기죽처럼 먹어야 돼. 시래기 죽이요? 예전에 그거 먹고도 잘 지내셨잖아요. 아, 죽이요? 굉장히 세대가 높으셨네요. 시래기 죽이요? 시래기 죽이 뭐죠? 시래기죠. 자, 그러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통통한 당신, 네. 하루 세 끼 밥을 먹어라. 다 챙겨 먹으라고요? 살 빼려고 한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신데 세 끼를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한두정 우리가 선생님. 밥을 굶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굶는다면은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면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체다이어트를 한다고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에너지 소비,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율 자체가 굉장히 긴축하게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대사율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 또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매 끼를 아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되 양을 그 대신 조금씩 줄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밥 양을 줄이되 그다음에 무엇을 늘리냐 하면은 채소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양을 늘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규칙적인 식사
식관과 함께 유지가 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새끼를 다 먹으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지식과는 너무 반대여가지고 그렇죠. 동조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혜진 교수, 항상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연구 결과 들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들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호주 왕립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25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주는 연구 3개월 동안 먹습니다. 집단 1은 하루 3끼 중 2끼 도시락에서 밥, 국, 김치, 반찬, 한식 도시락이죠. 하지만 반대 그룹에서는 뭐 샐러드, 스테이크, 스파게티, 양식을 섭취하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한식 도시락을 먹었던 그룹은 하루 1,800kcal 먹게 되고 또 양식 도시락은 1,300kcal니까 사실 칼로리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둘레가 오히려 한식 도시락은 5.7cm, 양식은 3.1cm 감소, 복부 체지방의 감소도 오히려 한식 도시락에서 4.1%로 양식의 3.8%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를 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식을 끼니채 잘 먹었을 때는 오히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겠고 함께 있는 다양한 반찬들은 오히려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어서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까지 유행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혹여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포도당, 즉 뇌에서 주요 에너지로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포도당의 부족으로 오히려 기억력 감소, 건망증, 집중력의 저하 등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은 신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역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일 때에는 오히려 우울증, 불안감, 짜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더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이나 운동 후에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시험 기간에 꼭 아침밥 저희 엄마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다 이런 과학적인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죄송해요. 좀 맞아. 썰렁했네요. 네. 자, 한식 중심의 이제 다이어트 식단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도움 말씀 들을게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 하는데요.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불러야 합니다. 예, 맞아요. 네, 다이어트 식단이 배가 고프면은요 실패의 식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식 중심, 쌀 중심의 밥 중심의 주식을 중심으로 한 다이어트 식단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들 일상식으로 드시는 건데요. 약간의 터치만 해주시면 다이어트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저 이렇게 좀 명칭해 볼게요. 아침은 부드러운 배부름, 점심은 든든한 배부름, 저녁은 편안한 배부름입니다. 배는 다 부르네. 네, 그래서 쌀밥의 양을 보시면은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기에 조금씩 증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밥 3분의 1공기에서 반 공기 정도, 점심은 반 공기 정도 대신 잡곡이 들어간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밥이어야 합니다. 저녁은 3분의 1공기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작은 공기를 드시고요. 네, 단백질 보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삶은 달걀 아니면 두부나 낫또, 점심에는 동물성 단백질, 네, 살코기 중심의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되고요. 저녁은 삶은 생선, 네, 생선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는 생채소 중심의 채소 섭취가 중요하고요. 점심은 생채소 그리고 나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채소 샐러드로 가볍게 드시면 좋고요. 아침에 과일 한 쪽, 그다음에 저녁에도 과일 한 쪽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식 한번 봐주세요. 네, 간식은 우유나 요거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트도 좀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식은 쌀, 견과류, 강정.
네, 우리 디저트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작 활동 많이 있는 쌀 견과류 강정 추천드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배 굶주리지 않고 세상에 배부름, 든든하게 배부름. 배부르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알고 먹으면 보약 쌀밥 초밤전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 이 밥을 먹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당뇨병에 생각하세요? 귀리밥 좋다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였나? 하여튼 귀리밥 아니에요? 귀리? 귀리도 좋겠죠. 근데 저는 당뇨병에는 보리밥이 최고 아닌가. 보리밥. 아, 보리밥? 보리밥이 좋지 않을까요? 아까 시래기죽부터 해서 보리밥까지. 어떤 배가- 세대세요? 네. 어쨌거나 색깔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요, 바로 현미밥을 현미. 드시면 현미밥. 좋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아무래도 현미밥이 혈당을 덜 올려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보리밥이나 귀리밥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은 현미밥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미밥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백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는 백미의 혈당 지수를 보면 약 70 내지 75가 돼요. 그런데 현미는 그보다도 20 정도가 낮은 50 내지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현미밥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현미밥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신 그런 그룹에서는 약 16% 정도의 혈당 강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약간 의심이 되거나 당뇨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현미 식사를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